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수분열과 유전적 다양성 요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감수분열할 때, 감수분열이 이루어질 때 너무 두껍네요. 이 N은 46짜리 세포가, 그렇죠? 뭐가 돼? N은 23짜리 세포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얼마를 물려받아요? 절반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생식세포는 모두 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매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런 얘기예요. 생식세포는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가진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래.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얘가 1번 염색체였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겠죠. 그렇지?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지 A, 그렇지? 스몰 a 이렇게. 물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지?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이 이렇게 DNA 복제를 해가지고 라지 A가 2개가 되고 얘들이 감수 1분열을 하게 되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고 라지 A를 가진 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스몰 A를 가진 애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 얘는 라지 A, 얘도 라지 A, 얘는 스몰 a, 얘는 스몰 a 이렇게 갖게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 스몰 a를 가진 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감수 제1분열 때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가 못 되면서 제가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는 이 상동 염색체가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아빠 것과 엄마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합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가 한 쌍이었는데, 그치? 한 쌍이었는데, 이게 염색체가 한 쌍인 세포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식세포의 조합은 두 종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쌍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쌍이었다면,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쌍의 염색체에는 라지 B, 스몰 b가 있었다. 그럼 얘들을 이렇게 감수분열 해볼게요. 이렇게. 감수분열하면 어떤 생식세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는 봐. 라지 A와 그다음에 라지 B를 갖는 생식세포, 그다음에 라지 A와 스몰 B를 갖는 생식세포, 스몰 A와 라지 B를 갖는 생식세포,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를 갖는 생식세포. 이렇게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옵니까? 4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오는 거지.
염색체가 몇 쌍이었는데? 2쌍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염색체가 2쌍인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이 4종류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한 쌍이면 2종류, 2쌍이면 4종류. 그렇죠? 2쌍이면 왜 4종류야? 여기 1번 염색체에서 2가지, 2번 염색체에서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4종류가 됩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면 뭐가 돼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3쌍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3쌍이면 2의 세제곱 8종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사람은 23쌍이죠. 그러면 몇 종류가 나옵니까? 2의 23제곱 종류가 나옵니다. 약 800만 종류. 그렇죠. 800만 종류의 조합으로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는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23쌍이라는 건 뭘까? 염색체 조합 한 세트가 23개라는 거지. 2세트면 46개니까 한 세트가 23개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일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 수는 어떻게 돼? 2의 몇 승?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5쌍이면 2의 5제곱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2세트죠. 그렇지? 2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세트니까 한 세트에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조합은 몇 개 나옵니까? 2에 제곱해서 4가지의 조합이 나오겠죠. 자,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인데 하나는 부계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계 염색체하고 모계 염색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칠해 놓기는 했는데 얘네들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렇지? 그럼 요거를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부계로부터 온 일본 염색체 얘 1이라고 합시다. 모계로부터 온 거는 1 프라임. 그렇죠? 얘는 2. 그다음에 2 프라임 이렇게 해 봅시다. 근데 얘네들이 1 프라임, 2 프라임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감수 분열할 때 어떻게 돼? 1과 2가 같이 이동하고 1 프라임과 2 프라임이 같이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첫 번째 조합으로 1, 2 조합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조합으로 1 프라임, 2 프라임 조합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상동염색체들이 입가염색체를 형성해서 적도면에 배열할 때 요 가능성 2처럼 배열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부계, 모계, 그다음에 모계, 부계. 요렇게 배열되어서 얘들이 상동염색체 분리를 하면 그렇죠? 가능성 원일대하고는 다른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요? 얘는 1, 2 프라임, 이 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고 1 프라임과 2가 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죠. 얘네들이 감수 2분열하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1, 2 프라임 조합과 그 다음에 1 프라임 2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합, 이게 두 번째 조합, 이게 세 번째 조합, 이게 네 번째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합의 수가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했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볼게요. 자, 상동염색체가 배열되고 분리되는 방법에 따라 염색체 조합이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상동염색체의 대립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유전자 구성은, 대립유전자 구성은. 그리고 감수분열 과정에서 이가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되는 방향은 독립적이고 무작위적이다. 그게 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계, 모계, 부계, 모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부계, 모계, 모계, 부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쓰는 건 완전히 무작위적이라는 거야. 그럼 가능성 1로 쓸 확률과 가능성 2로 쓸 확률이 동일하겠죠. 그렇지? 그렇다면 조합 1, 조합 2, 조합 3, 조합 4가 나올 확률도 어떻게 된다? 모두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말은 1번 염색체의 배열 결과가 2번 염색체의 배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색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감수 분열을 거치면서 염색체가 분리되어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은 한 쌍에 2가지씩입니다. 그렇죠? 10쌍이면 2를 10번 곱하면 되겠죠. 23쌍이면 2를 23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2의 n승가지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몇 가지? 2의 23제곱까지 약 800만 가지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자가 몇 종류? 유전적으로 800만 종류가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난자의 종류도 800만 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실제로는 염색체의 다양한 조합 이외에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가 있겠죠. 돌연변이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을 더 크게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가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의 일부를 주고받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염색체가 다시 재조합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이럼으로써 더 많아져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까 2의 23승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2의 23승 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자가 2의 23승 가지, 난자도 2의 23승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은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 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2의 23제곱이 약 8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800만을 2번 곱하면 약 얼마가 나와? 약 64조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경우, 그렇죠? 그 태어난 자식은 64조의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로 태어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64조 개의 가능성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겠죠. 뭐 그 64조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전적 구성을 가진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그 64조 가지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 조합보다 좀 부족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로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들이 뭘 하기 때문이고 그래요. 유성생식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고 2n짜리 아버지가 n짜리 정자를 만들고 2n짜리 어머니가 n짜리 난자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정자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다시 2n짜리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여기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새로운 조합, 그렇지? 을 하게 되면서 아주 다양한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성생식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은 확률적으로 그렇죠? 유전자 구성이 똑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부모가 아이를 둘 낳았는데 그 두 자식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을 가능성은 그래 64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생물들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다면 한꺼번에 환경 변화가 왔을 때 한꺼번에 멸종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것으로부터 생물적 다양성을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유전적 다양성이고 유전적 다양성은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죠. 그렇지. 그러면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이 돌연변이 말고도 그렇죠. 감수 분열에서의 그렇죠. 염색체 조합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양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창의력 키우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염색체가 세 쌍인 경우 감수 1분열 중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계와 모계 염색체의 배열 형태는 모두 몇 가지인가? 가능한 배열을 모두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번호를 붙여서 볼게요. 자, 여기 1, 1', 2, 2', 3, 3'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한 가지 경우겠죠. 요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1, 1', 2, 2', 다음에 3', 3 이렇게 세 번째 것만 뒤바뀐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방향.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방향.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방향, 세 번째가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1, 1', 다음에 2', 2, 3', 다음에 3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방향, 두 번째, 세 번째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한 가지 경우에서는 이렇습니다. 1, 1', 2', 2, 다음에 3, 3'. 이번에는 두 번째 것만 바뀌어 있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총 자, 부계와 모계 염색체의 배열 형태는 모두 몇 가지인가? 네 가지가 되고요. 그렇지. 요 한 가지에서 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1, 2, 3인 세포와 1', 2', 3'인 세포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 2, 3'인 세포와 1', 2', 3인 세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1, 2', 3'인 세포와 1', 2, 3인 세포가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1, 2', 3인 세포 1', 2, 3'인 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각각의 배열 상태마다 두 가지 조합식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능한 생식세포의 조합은 포의 염색체 조합은 총 몇 가지? 8가지가 되는 거고, 얘들이 세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의 세제곱이어서 8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이거는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